하루하루 달려와 우리가 다다른 현재 만족하십니까? 지나온 시간에 비추어 다가올 내일도 기대하기 마련이죠.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겐 이정표가 필요하듯 지금 우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하며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더 멀리 더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해서 잠시 멈춰 주위를 돌아봅니다. 어제와 내일 사이인 오늘 잠시 숨을 돌리며 길을 나서 봅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 근대 역사의 보고 등 여러 수식어만큼이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대전을 찾았습니다. 와, 전형적인 가을 하늘날 하늘 좀 보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대 역사를 시작으로 과거와 함께 미래를 품은 도시 대전. 그 대전의 진면목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저쪽에서 뭔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함께 가보실까요? 자, 레디 고! 이야!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대전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만들어진 오늘의 대전.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중앙로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곳에 대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들려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대전의 명소들을 다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을 여행하러 왔습니다. 오, 네.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냥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 충동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여기 좀 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이제 대전 트래블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이제 트래블 라운지. 네, 예. 여행자와 시민에게 대전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우선 1층에는 저희 이제 관광 안내소가 이제 일단 비치돼 들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안내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전 관광지에 대한 정보나 예. 대전의 예술이라든지 지역 축제나 행사를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내를 다 해주시고.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행은 아는 만큼 재미가 있지요. 자, 그럼 트래블 라운지부터 제대로 즐겨보죠. 지금 옛날 교복하고 개화기 의상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교련복도 있고 이제 예전에 입으셨던 동복 자체를 저희가 제어해서 한번 입어볼까? 한번 옛날 생각나게 또 기억을 더듬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도 시절에 입었던 교복입니다. 옆에 보시면 부속품들도 다 있습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모자.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단결! 휘어! 와, 해가지고 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걸 입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프로에 함께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만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 뭐야? 나가셔도 돼요. 밖에? 네. 그냥 입고 이거 이제 나가서 투어를 하셔도 되고요. 좋겠습니다. 이거 입고 옛날 생각나면서 딱 그냥 투어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여행길에 쌓인 추억이 벽면에 빼곡한데요. 낭만의 그때 그 시절을 잠시 체험도 하고 감회에 젖기도 하겠죠. 네, 올라가시죠. 여긴 또 다른 공간이네.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행자들 쉼터입니다. 쉼터. 네. 여행자 시민들이나 여행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저기 무슨 뭐 트래블 라운지라고 해서 무슨 무대 같기도 하네. 네, 맞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무대야, 우리.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옷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토존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학생의 전교 반장인데 이거 딱 해서 고등학교 때 그 멋부리고 다니느라고 딱 이러고 다니.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최진봉입니다. 단결. 하하, 대전에 오니까 저의 지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게 바로 여행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대전 작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시에 들어온 거예요, 뭐야? 네, 전시하고 있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또 사진을 교체를 합니다. 네. 사진 작품 속에 대전의 모습이 감탄이 납니다. 이 공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네. 무슨 체험?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무료 체험하고 이제 유료 체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와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예. 그리고 저희가 뭐 그립톡이라든지 마그넷 만들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해야 되나? 자,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니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머그컵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완성되셔서 이거 이제 컵에 구워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군단 말이죠. 즉석에서 바로 완성되는 나만의 컵이라 참 신기한데요. 나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은 대전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추억이 되고, 이렇게 즐기는 차 한 잔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자, 대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 보는데요. 자, 오늘 여행의 출발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정반대편인 소재동으로 건너가 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가을날 길이 향기로운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아, 코스모스길. 자, 이곳은요 대전역의 동편에 있는 곳인데 반대편하고 그렇게 또 차이가 나네. 이 동네는 완전히 무슨 공원에 온 것 같아요. 저 걷고 있는 이 기분이. 자, 오늘 이 길에서 이 동네를 소개해 줄 분을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 저쪽인가 어딘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 선생님 맞으신가요? 아, 예. 오늘 예.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이구나. 예, 맞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아주 고즈넉하고 예쁘네요, 걷기가. 원래 이 천이 과거에는 이렇게 천이 되어져 있지 않고 과거에 뭐예요? 소재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던 동네였대요. 아, 이 동네가? 예, 맞아요. 아, 그래요? 호수야? 예, 호수였던 동네인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호수를 메우고 그 위에 일본인 철도 기술자들의 관사가 세워지게 되면서 새로운 동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천도 그 소재 호수의 물길을 틀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예.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여행을 소개해주는 지역 로컬 여행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아, 대표님. 예, 이 동네 또 동네 주민입니다. 아, 이 동네 예. 주민? 예. 그럼 예. 여기서 자라나시고 여기서 그럼 학교도 다니시고 다 하셨어? 예, 저는 그냥 태어난 게 여기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여기서? 예, 그냥 살다 오. 보니까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고 싶은 동네여서 아하, 그냥 그래. 지금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에 깊은 애정을 가진 박진석 씨. 그와 동네를 놀면서 토박이만이 알 수 있는 얘기거리를 듣자니까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소재동 골목골목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야, 지금도 이 골목이 잘 관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골목 중에 하나입니다. 야,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와, 이거 심상치 않는데? 예사롭지 않아? 대나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우와. 진짜 관사의 그냥 형체가 남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마당에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 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왜 그랬냐면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네. 어디 멀리 못 나가시는데 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집안에서만큼은 푸릇푸릇한 환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 그런 대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대나무 완전히 단지 같네. 예, 예, 예. 군락지 같이 조성을 참 잘해놨네.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오. 아, 바로 이게 소재동의 매력인가 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려내 새로운 멋이 창조해내는 것. 참 매력있죠. 골목 다 재미있어. 예. 저기 보시게 되면 특색이. 저 건물들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골목. 건물을 보게 되면 지붕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네. 딱 반을 쪼개가지고 이쪽 집하고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재동 철도 관사의 전형적인 건축 구조를 볼 수 있는 집이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철도 관사를 좀 예. 이렇게 개조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었군요. 예, 그래서 오.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 지붕은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딱 네. 두 집이 있는 예. 구조고요. 그래서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고 마당이 있는 구조가 이제 소재동의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네. 철도 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곳입니다. 한때는 철도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소재동 철도 관사초는 격변의 세월을 거치며 방치되다가 근대유산 보존의 노력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특색 있는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부쩍 많이 찾고 있는데 철도역과 가깝다 보니까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야, 여기 또 뭐냐 이게. 이야.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소재동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출출한 거 모으고 이렇게 있다. 때가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메뉴 시켜놓고 주인 와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또 재미있는 소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가만 있어. 식당이니까 그래. 와, 엄청 많아 손님. 꾸며진 인공이 아닌 원래의 고풍스러운 모습 그대로가 요즘 인기가 많긴 많은가 보네요. 과거 이곳은 영화 식당이라는 맛집에서 전시 공간으로 또다시 식당이 된 곳인데요. 모습은 달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는 건 그 안에 품고 있는 따스함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야, 여기 압도적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그냥 나를 확 감싸는 것이 이건 뭐 그냥 인테리어도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네. 또 운치가 있는데요. 네, 기존의 것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네. 새로운 것보다 자연스러운 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친숙한 것들이 다시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다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아, 이거 옥상 올라가는 길이구나.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런 계단도 옛날 계단이에요. 옛날 가오, 옛날 주택 가오. 저희 가게의 비밀 장소입니다.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소재동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밀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뭐야? 그 방송국이 뭐야? 고현장을 연출하려고 안에 무대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긴 완전히 저거구나 그냥. 야,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야, 독특하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성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 공간입니다. 모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여성용품을 무료로 와, 이거 완전 화장품 가게 온 것 같아. 무슨 여기서 여성들 화장해도 되겠어. 이거 고데기도 있고 다 있어. 네. 아이고, 야, 재밌기도 하고 아주 그냥 모든 게 새롭기도 하고. 소재동의 공간과 문화가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도 식당이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은 음식 맛이겠죠. 아, 공간은 익숙한데 음식은 좀 낯서네요.
음식 보니까 일단 고기도 땡기지만은 음식 이름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나하나 좀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뭔지. 자, 이거부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먹물 리조또인데요. 보시면은 먹물 리조또. 네네. 네. 밥알이 특이하게 다른 리조또랑 다르게 까매요. 저희가 이제 오징어 먹물로 색을 냈고요. 예. 거기 위에 그 치즈를 추가해서 고소함이 더해진 알리오 감자와 이제 오징어를 통으로 구워서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징어를 집게랑 가위로 이용해서 잘라서 밥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빨갛게 잘 구워진 오징어의 고소한 풍미에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는 걸 알았는지 탁월한 메뉴 선택이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오징어를 까만 먹물 크림 리조또 위에 곁들입니다. 하하, 저에게는 처음 만나는 신세계인데 이 맛이 어떨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먹어요? 네. 이렇게? 네. 숟갈에 떠서? 네. 오,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시식을 해볼게요. 이야, 이거 환상적인데? 맛이? 아주 독특해요. 오징어 먹물에서도 약간 그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징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잘 어울려, 진짜. 아니, 저건 뭐예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스큐 파스타라고 해서요. 이 비스큐 소스가 게랑 새우 등의 갑각류 껍질과 내장을 이용해서 이제 오랫동안 끓여서 만든 소스예요. 거기에 저희가 빠네보리랑 파스타랑 같이 해서 드시는 그런 메뉴입니다. 위에는 이거 빵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속에는 파스타와 함께. 이름이 뭐라고? 비스큐 파스타입니다. 비스큐 파스타? 이게 다른 데서는 왜냐면 이제 손도 많이 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굉장히 이제 비싼 값에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낸과 동시에 아, 가격을 좀 낮춰서 이제 모든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메인 요리를 즐기기 전에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빵을 먼저 먹는데요. 이 비스큐 파스타를 먹을 때는 바삭하게 구운 빵 위에 소스를 얹어 먹는다고 합니다. 비스큐 파스타가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이거 빵하고 같이 한번 소스로 같이 드셔 먹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왜 대표 메뉴인지 알겠네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이 새우가 드는 식감이 아주 고소하고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는 없네. 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바람에 그냥 맛이 있다. 아, 식감이 좋다. 아주 부드럽다. 새로운 맛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깔린 소스는 소고기랑 토마토 베이스로 만든 라구 소스라고 하고요. 위에 요 튀김 볼은 이제 이탈리안식 주먹밥인데 주먹밥. 네, 안에 이제 크림 리조또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튀겨낸 거예요. 주먹밥이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다니 하나하나 만들어낸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 소스도 예사롭지 않지요? 이렇게 곁들인 맛 어떨지 궁금합니다. 입이 호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맛을 볼게요. 모든 음식이 다 개성들이 있어요. 독특해요. 하나, 둘, 셋. 이제 저희 팀원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맛이 겹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또래들이에요? 다 비슷하고 다들 젊고 다 잘생기고 다 미남들 같아. 저기 성은 눈에 보니까. 네, 저희 팀원들 전부 다 이제 20대 학생들이고요. 학생? 네, 지금 졸업한 친구도 있고 이제 졸업 반인 친구들도 있지만 다 같이 이제 또래 친구들이어서 마음도 잘 맞고 그래서 큰 트러블 없이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따스함이 흘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만드는 이들의 땀과 노력, 전하는 이들의 진심이 이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찾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입니다. 과학도시로서 명성을 쌓으며 발전의 상징이 된 대전, 그곳에서 또 다른 대전을 만납니다. 과학의 이론과 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대전의 이미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보여줄 수 있는 곳,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이곳에는 특별기획 전시와 상설 전시로 언제든 재밌는 과학 전시들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꼭 소개할 전시가 있어 제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알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과학의 산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저를 소개 좀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달 탐사 특별전 공간인데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자, 8월 5일 날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공 기원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대한민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온 국민이 환호했었는데 여전히 관심이 뜨겁네요. 비밀의 문. 우와. 네, 여기는 이제 달 탐사 특별전의 입구 부분으로서 예. 이제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관람객이 우주인이 돼서 달에 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여정을. 네, 그래서 여기는 입구 부분이다 보니까 지구에서 보는 달 이런 컨셉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메인 코너로서 네. 달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3개월 전에 대한민국이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누리호 로켓에 사용된 엔진의 2분의 1 축소 이미지입니다. 2분의 1 축소. 네, 2분의 1 이미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에서 생활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우주복은 2008년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에 갔을 때 입었던 실제 우주복입니다. 이소연 박사? 네, 굉장히 보기가 힘든 전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달에 관련된 달의 돌이라 할 수 있는 월석이 있습니다. 월석. 네. 여기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폴로 17호가 가지고 온 월석입니다. 이게 네네. 그럼 실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달의 돌 월석입니다. 월석. 조그맣네. 네, 매우 작고요. 대한민국의 월석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폴로 11호, 네.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아폴로 11호 월석이 있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 기록관에 비공개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갔던 아폴로 17호가 가지고 온 월석은 국립중앙과학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고 실물입니다. 바로 요게 수많은 신화를 만들고 먼 하늘로 바라만 보았던 달의 조각입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8월 5일 날에 발사됐던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건 모양인데? 네, 바로 요거고요.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굉장히 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 이미지가 실제 크기 이미지입니다. 요게? 네. 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모형은 실제 다누리의 3분의 1 축소 모형이고요. 축소. 네. 이 다누리에는 많은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총 6개의 탑재 장비가 있습니다. 6개? 네. 그 중에서 5개는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접 연구 개발 제작한 장비고요. 5개가? 네. 하나는 미국 나사에서 만든 탑재 장비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이 이 정도라니 야 정말 가슴 뿌듯한데요. 우주로 향한 다누리호는 지금 어디쯤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다누리가 발사돼서 현재 어디에 알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8월 5일 날에 발사가 됐는데 예. 지구에서 바로 달에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멀리 돌아서 달에 갑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멀리서 돌아가면 시간은 좀 비록 오래 걸리지만 연료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연료를 줄이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달에서 임무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어진 다누리호의 궤적을 보며
망망한 우주에서 달을 향해 열심히 제 길을 날아가고 있을 다누리호 응원합니다. 지금 현재 다누리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성공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다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날 달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그때부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임무 수행하는 걸 우리가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까지 조금만 여러분 다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 이후에 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우는 어린이 관객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다양한 항공 우주와 관련된 체험을 운영해 미래 우주 광국을 만들어갈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새로운 기술을 보며 변화해갈 미래를 그려봅니다. 사실 대전은 우주와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천문대에 오시면 누구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도심 속에서 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문대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별을 따다 줄 수는 없지만은 함께 별을 보러 갈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전 시민 천문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별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대전까지 멀리 오셨는데 우리 대전 시민천문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제가 지금 앞에 나섰습니다. 예, 저도 처음 와봐요. 우리 이제 최 선생님 혹시 양력으로 생일이 언제신가요? 오늘. 아, 오늘이세요? 네. 우리 최 선생님 그 황도심은 자기 탄생별자리는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이 바코드를 이제 스티커를 띄어가지고 네. 여기다 이 바코드를 접착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 안내서를 가지고 네. 전시실을 체험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들고. 예, 예.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3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바코드거든요. 네. 이 바코드를 여기다 넣으면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 선생님의 처녀별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도 12공 12개 별자리를 다 개별별로 자기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저 먼 하늘에 반짝이는 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나의 별을 찾아 나의 탄생 별자리를 알아가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전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주 관측에 관한 상식을 알 수가 있고 우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여기는 이제 주관측실이라고 그래요. 주관측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대전 시민천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태양 관측을 해요. 예. 태양 관측을 하는데 태양에는 홍염이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 홍염이라고 하면 태양의 에너지들이 폭발하면서 플레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망원경을 보시면 동그란 태양이 있어요. 네. 붉은색으로. 그래서 그 주변을 보시면은 홍염이 막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눈부신 태양의 민낯을 봅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하나 더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문대에 오니까 이런 경험을 다 하네요. 이 태양 홍염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관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은 관측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운이 참 좋네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해가 하늘이 청명해서. 예. 이곳은 보조 관측실인데요. 밤엔 별을 보고 낮엔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네요. 여기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까는 태양이 붉게 빨갛게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점이 있어요, 없어요? 2시 방향하고 6시 방향 보면 가운데 그 하얗게 보이는 안에 2시 방향? 까만 거. 예, 그렇죠.
태양이 자기장끼리 충돌을 해서 온도를 1000도에서 1500도 뺏겨가지고 4500도에서 5000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맣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까맣지는 않은데 이거 흑점 필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까맣게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흑점을 보는 거예요. 천문대만의 낭만을 즐기는 시간. 천정 위로 하늘의 별자리가 투영됩니다. 숨어있던 신비한 전체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했어.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도 인류가 맨 처음 바라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밤하늘, 그 별들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대전시 중구 만 개의 성씨가 자리한다는 만성산 자락에 전국 유일의 효 테마 공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보면 열매나 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나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대전시 중구에 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물과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명당 자리에 대한민국의 알만한 성씨들은 다 모여 있다는데요. 순천박씨, 순천박씨 비석을 세워놨고, 양천 허씨, 청주성씨. 와,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서 계신 거 보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여기 좀 모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뿌리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성씨 유래를 담은 성씨별 시조비, 성씨별 조각품 244개가 전시되어 있는 공원이고요. 244개. 네네네. 그래서 각 성씨마다 고유한 문양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리 성씨가 어떻게 유래하고 어떤 조상들이 있는지 각 가문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성씨별 시족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시조와 조상의 유래 등 성씨를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정신 문화를 보여줍니다. 저도 제 성씨인 경주채 씨 비석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여기 있네. 경주채 씨. 아주 좋은 자리에 지어졌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네. 경주채 씨. 시조와 최치원 선생이라고 네. 딱 이렇게 적혀 있구만요. 아무래도 이제 문중에서 선양 사업을 한 그 어떤 뭐 사당이라든가 신도비가 있고 한 그런 곳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놀러 가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제 때 가거나 제사 때 가는데 저희 뿌리공원은 아이들이 소풍 지역으로 항상 옵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성씨 유래가 이렇구나. 그 경주채 씨 아이들은 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 조상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예. 나의 뿌리를 알아간다는 거는 결국 나를 더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전통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하는 문화가 됩니다. 한국 족보박물관도 우리나라 유일한 족보 전문 박물관으로 귀한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요번에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청주한 씨 세부인데요. 1617년도에 인쇄된 족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저희 족보박물관
네 군데에서만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요. 청주 한씨 집안에서 최초로 인쇄한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아시는 여기 한명의 선생님 여기 청주 한씨. 예, 압구정 한명의 선생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족보가 다른 기관에서는 그 희귀본 고문서라서 일반인들이 열람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족보박물관에 오셨을 때만 이 원본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료 열람은 물론이고 족보의 체계와 역사, 제작 과정 등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씨와 관련된 흥미로운 자료들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 족보박물관에 오시면은 성씨별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씨. 예, 그래서 94만 5천 명이나 경주 최씨 인구가 최씨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1,000명이 넘는 성씨가 858개나 됩니다. 어느 성씨가 제일 많아요? 김혜김 씨가 450만 명 정도 됩니다. 440. 예, 그 다음이 이제 밀양박 씨가 310만 명. 예, 그리고 전주희 씨가 27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안동김 씨도 51만이 넘네요. 와. 누구나 사용하는 성씨인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용들.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저희 족보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동 김씨 성보라고 하는데요. 1580년도에 제작이 된 족보입니다. 또 바로 오른쪽에 이거. 예, 밑에 있는 족보입니다. 1580년. 예. 안동 김씨. 가운데 노란색 종이가 지금 44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원본입니다. 네, 근데 책을 자꾸 넘기다 보니까 바깥쪽이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문중에서 한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살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동김 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동김 씨구나. 네. 가문의 뿌리를 기록해온 족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대한 가족 역사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생명을 키워내고 도시의 목을 죽이는 대청호. 잠시 호숫가로 나가봅니다. 참 대전은요, 모든 것을 골고루 잘 갖춰진 첨단 도시이면서 시민들에게 모든 걸 잘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조화가 있는 도시 같아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캠핑장 주인장입니다. 그러세요? 네. 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면은 평생 늙질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자연이 좋고요. 그렇죠. 공기가 맑고 또 캠퍼들이 아주 멋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모닥불 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리 길이에요? 예, 대청호 500리 길이 이제 충청북도하고 대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500리 길 구간 중에서 여기는 제1구간입니다. 1구간? 네. 이곳 1구간을 시작으로 대청호 500리길 총 21구간은 물길을 따라 산길을 이어 대청호 주변을 굽이굽이 도는데요. 대전과 청원군, 옥천과 청주 지역을 거쳐가지고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구간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걷는 재미가 있다네요. 많은 분들이 500리 길을 걷는 분도 많이 계시겠네. 그치? 네, 도보 여행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대전 동구하고 대덕구 구간을 즐겨 걸으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전광역시고 도시에 이렇게 도로에서 가까운데도 밤에 이제 보시면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단 하나의 인공 불빛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아마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도 없을 겁니다. 마을, 카페 뭐 이런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체 없고? 일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매료되는 거는 사람도 그 일부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대청호는 풍경만으로도 위안이 되어주지만은 또 아무 때나 찾아가도 일상의 휴식처가 되어주는데요. 대청 수변은 캠핑 성지로도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 캠핑장은 대청호도 가깝지만 청주, 세종, 대전 도시에도 가까워요.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캠퍼들이 많이 오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가족적이고 조용하고 네. 그런데 또 아이들 뛰노는 소리 때문에 활기차고 네. 예, 그래서 어떤 독특한 가족 중심의 캠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하,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마냥 행복한 아이들 모습에 그래 이거다 싶은 마음에 절로 웃음이 나네요. 캠핑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서로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죠. 그뿐인가요? 어스름하게 어둠이 내리면 캠핑장의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아, 이거 제대로인데. 저는 요 근래 아니라 뭐 한참 됐죠. 이렇게 야외 나와서 네. 이렇게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은 지가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늘 보면서 네. 아이고 이게 참 가족들 보기 미안하네. 나 혼자 힐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방송 볼 텐데 당신만 힐링하고 나는 이게 뭐야. 이 캠핑 오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뭔가 우리 사람 일반인들한테 이 좋은 점. 예. 일단 그 우리가 회색 콘크리트, 직장, 학교, 집 다 콘크리트인데 이제 콘크리트에 벗어나서 이제 여기 대청호변에서 대자연 속에서 이제 휴식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은 장점이 캠핑의 불멍입니다. 불멍. 이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정말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닥불만 바라보고 멍하니? 예. 힐링이죠 뭐. 예. 멍 때리는 거. 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불멍을 즐기는 사이 장작불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 한 쌈. 바로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죠. 내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 어려웠는데 아이 맛있어. 몰랐었던 역시 자연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는 이 맛은 물소리, 바람소리, 하늘을 별을 보면서 이 멋진 밤. 짙은 어둠 사이로 하얀 연기가 오르고 숯불 바베큐 향이 가득해지면 진시황이 부럽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맛도 최고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더없이 좋을 이 밤입니다. 다시 날이 밝은 대청호반길은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네요. 매일매일 자연이 빚어내는 단 하루의 풍경이죠. 여기가 대청호 500리길 4구간이래요. 야, 근데 이 대청호의 아침 하늘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이 노란 코스모스 피어 있는 거 좀 보세요. 야, 이 마을에 이 대청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살고 계시대요. 막 화가이신 것 같은데 한번 나 그분을 좀 만나 뵈러 가는 길입니다. 어디 살고 계시냐 한번 찾아가 뵈야 돼. 이 집은 모양이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세상에.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 너무 예쁜 곳에서 살고 계시네요. 여기 대청호 매력이 있죠? 아이고,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네. 물 있고 산 있고 네. 꽃 있고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뭐. 우리 선생님한테는 여기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요. 17년 동안 사시면서. 네네. 여기 그 대청호를 작품으로 해서 그린 게 꽤 많겠어요.
대청호 그림이 좀 있죠. 있죠. 네네. 예. 꽃 그림도 있고. 아, 꽃도 있고. 네네. 유화에서 수채화까지 화폭이 넓은 송영호 화백의 피사체는 언제나 대청호반인데요. 대청호를 그려내는 화가의 이 섬세한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풍경과는 또 다른 대청호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 대청호 같아요. 네. 네. 물과 갈대와의 가을이지요. 네네. 계절이 가을인데. 네. 야. 갈대 숲이었는데 네. 그때는 갈대가 거의 없었어. 뭐. 네네. 지금은 갈대가 무성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대가 없었는데 네네. 갈대를 상상하셨구나. 갈대를 집어넣었어. 무더고 작가 마음이니까. 네. 예. 대청호 하면 아름답잖아요. 네. 일단 아름답죠. 네. 그 물빛이 잔잔한 듯해도 변화가 엄청나. 자세히 보면. 아, 그래요? 네네. 파도 높지만은. 네. 깊은 부분, 얕은 부분, 저 멀리 있는 부분 다 색감이 틀려요. 그런 부분에 내가 심취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거기에 심취하셨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근데 아주 디테일하시네요. 네. 대청호 비경의 마음을 빼앗겨 톤을 잡은 지도 어언 20년. 화가는 여전히 대청호의 소소한 작은 변화까지 직접 느끼기 위해 매일매일 호수로 이어진 산책을 나섭니다. 이 작은 물결조차 화가의 영감이 되는 거죠. 작가님이 안 떠나시는 이유를 알겠어. 누가 아무리 뭐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오직 여기다. 네. 지금 현재도 호수 물결을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은빛, 금빛 그런 빛들이 쫙 보이잖아요. 이게 대청호의 매력이겠죠? 네네. 그것만 보고 가도 힐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대청호의 풍경이야말로 화가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기에 화가는 오늘도 호수와 맞닿은 산책길을 나서겠지요. 오랫동안 천천히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꼭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죠. 패전.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멋지고 내공 있는 도시로 성장한 것이 바로 대전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면서 미래의 비전까지 품고 있는 매력 있는 도시 대전. 저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지봉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을 만들어준 과거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간 낡은 것이라 묻어두지 말고 다시 꺼내보면은 그 숨은 소중한 가치들이 빛을 발할 겁니다.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잠시 쉬어보면 어떨까요? 그 쉼조차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오늘 만들어가는 노력의 결실들이 분명 당신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이 되겠죠. 그리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당신은 더 굳건하고 단단해질 겁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동행과 보조를 맞추며 작고 소소한 행복도 소중히 하며 사랑하세요.